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진명숙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사이클러 뷰를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 create view holder, on bind view holder, get item count 메소드를 overriding만 해둔 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내부의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서 유저가 한 아이템을 위해서 만든 뷰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키고 이 인플레이트 시킨 뷰 파일을 활용하여서 뷰 홀더를 크리에이트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심플 버전의 예제에서도 자,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켜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심플 버전에서는 간단한 스트링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뷰 파일 역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심플 버전의 onCreate view holder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 뷰를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레이아웃 인플레이트에 지금 보면 자, 여기가 뷰에 자기의 페어런트 뷰가 매개 변수로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parent의 get context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nflate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r. 심플 리스트 아이템 1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자, 그러면 심플 버전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 안에 다수의 뷰 위젯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시키는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R 레이아웃 커스텀 아이템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하나의 아이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뷰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플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R 레이아웃 심플리스트 아이템 1 그래서 텍스트 하나만 있는 아이템일 경우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쓰겠다고 했죠. 거기에 반해서 제대로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 그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템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켜서 마찬가지로 뷰 홀더를 생성하면서 그 인플레이트 시킨 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플 버전과 아이템 안에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에 크리에이트 뷰 홀더가 어떻게 달라지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시게 되셨죠? 자,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뷰 홀더는 굉장히 간단하게 인플레이트 시킬 뷰 파일이 레이아웃이 어떤 것인가만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뷰 홀더를 생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텍스트 뷰 하나만 쓸 때는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한 그런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질 텐데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그 경우에도 뭐 텍스트 하나만 넣든 아니면 고정된 어떤 다른 요소들과 둘러싸여서 텍스트 하나가 같이 텍스트 하나가 사용될 경우에는 유저가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레이아웃 파일을 쓰셔도 당연히 무방하겠지요. 자, 이제 다음으로 onBind viewHolder 메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reate viewHolder, onCreate viewHolder 메소드에서 레이아웃을 인플레이트 시키고 뷰홀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뷰홀더에서 해줄 일은 자, 이 뷰홀더 객체 내에 필드에 해당하는
예, 레퍼런스를 만들고 여기에 그 뷰에서 find view by id 해서 그 위젯에 뷰를 구성하는 각각의 위젯과 연결을 시켜준 것이죠. 요 필드 바인드를. 자, 그래서 이제 바인드 뷰 홀더는 데이터 값을 이 뷰 홀더가 만들어 놓은 요 필드에다가 셋 텍스트 또는 뭐 이미지도 셋 해주고 그렇게 해서 뷰에 보이게끔 데이터를 묶어주는 바인딩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뷰 홀더가 한번 만든 요 뷰에 해당되는 요 레퍼런스를 꼭 지니고 홀드하고 있다고 했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묶어주면 될까요? 자, onBind view holder가 넣어줘야 될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예, my adapter 클래스에 여기 필드에 데이터를 가져다 주었죠. 그쵸? 예, array list 형식으로 여기 보면 어레이 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다 생성할 때 가져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도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자, onBind 할 때는 여기 보면 포지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 지금 현재 항목이 그러니까 onBind는 항목이 10개라면 10번 호출될 메소드예요. 그쵸? 예, 그래서 현재 항목이 어디에 몇 번째 포지션이냐가 필요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는 리스트가 텍스트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쵸? 예, 스트링 해서 뭐 텍스트 해도 될 것 같고 사람 네임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텍스트 하나예요. 그쵸? 네임을 자, 리스트 이름이 리스트죠. 네, 데이터가 리스트로 여기 잠깐 제가 이렇게 묶고 여기 필드 생성자도 묶으면 여기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으로 리스트가 있다. 이게 이제 요 어댑터로 가지고 온 데이터죠. 그래서 리스트 점 get 하면은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요 뒤에 이제 인덱스 위치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하나의 항목을 뽑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지션이 그 위치 값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 값이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네임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뷰에 세팅만 해주면 되겠죠. 뷰는 누가 가지고 있죠? 네, 뷰 홀더가 여기 잠깐 닫을게요. 자, 뷰 홀더가 요렇게 홀딩하고 있죠. 어디에다가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view by find view by id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name에다가 자, 우리가 set text 해주면 되는데 요 name이 그냥 name 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요 view holder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my view holder하고 요 객체 이름을 4개 변수로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상속하게 한 거죠. override 시킨 거죠. 그쵸? 그래서 holder name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홀더가 가운데 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create view holder 하면서 홀더에다가 이 뷰를 넘겨서 뷰 홀더를 만들고 이 뷰 홀더는 그 뷰에서 find view by id 해서 그것을 자기의 필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이유는 이 뷰 홀더를 재사용 계속 inflate find view by id를 계속 쓰지 않고 이 말 그대로 홀더 되어 있는 이 뷰를 재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create view holder 할 때는 홀더를 만들어주고 뷰를 넣어서 그리고 이 on bind view 홀더 할 때는 이 홀더 안에 있는 필드 이름에다가 set text 이렇게 그렇죠. set text 그다음에 요 위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포지션으로 갖고 온 값을 네임에 넣어놨으니까 여기를 네임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인드도 심플 버전에서는 바인드가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버리죠. 네, 그러면은 여러 개의 위젯을 가진 버전은 한 항목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onBind view 홀더를 펼쳐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더에서 필드로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3개의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홀더 점
예, 여기는 이제 아이템 리스트의 get position. 그래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여기 예, 조금 닫고 여기 보면 자 array 리스트 어댑터 안에 있는 array 리스트가 각각의 항목이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그쵸? 아이템은 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데이터를 셋해줄, 예, 바인드 시켜줄 항목도 홀더 안에 보면 3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에서 get position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홀더에서는 이 3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홀더의 디테일의 set 텍스트 그래서 아이템 클래스의 디테일, 아이템 클래스의 어마운트, 아이템 클래스의 업데이티드를 각각 이 뷰에 네, set 텍스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테일이나 어마운트나 업데이티드는 여기 보면 밑에 다 텍스트 뷰로 되어 있어요. 그쵸? 네, 홀더를 참고를 하면 자 그래서 여기 set 어마운트에 왜 이렇게 큰 따옴표 2개를 이렇게 써주었나 네, 큰 따옴표 예, 2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마운트가 아이템의 어마운트가 보면은 인티저 값이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메소드를 써도 되겠지만 그냥 간단히 예, 스트링하고 이렇게 덧셈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스트링으로 정수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팁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심플일 때와 이렇게 한 아이템에 몇 가지 항목을 포함할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됐죠, 그렇죠? on create view holder, 예, 뷰 홀더에서 이렇게 필드에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예, 레퍼런스 3개를 홀드 시키고 그래서 홀더 안에 있는 이 3개의 레퍼런스의 데이터 값들을 뽑아서 세트해 준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get에서 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때는 아이템 객체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에서 다시 필드 이름을 써줄 수 있고 만약에 이 아이템의 이 필드 값을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고 예, get 메소드를 써서 getter, setter 써서 이 필드를 접근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item.get details 뭐 이런 메소드를 또 써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 항목이 있는 예, 그런 예, 뷰일 경우에도 바인드 뷰 홀더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심플 버전으로 와서 get item count는 여기는 return 제로로 되어 있는데 아이템의 항목의 개수를 예, 반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템을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 예, 어댑터 필드에 들어있죠. 그래서 리스트에 자 여기는 예, 사이즈 어레이 리스트에 사이즈 하게 되면 아이템의 카운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 한 줄을 넘길 일이 없을 것이고 자 크리에이트 뷰 홀더도 2줄을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아이템이라도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on bind view 홀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 홀더에 아이템이 하나의 뭐 위젯만 헌들링 한다 그러면은 홀더의 필드도 하나요. on bind의 예, set 텍스트나 이런 예, 홀더 점 하는 요 부분도 한 행으로 끝나겠죠. 예, 거기에 반해서 예, 이렇게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진 아이템일 경우에는 바인드 뷰 홀더도 이렇게 예, 홀더 안에 있는 네, 필드의 개수만큼 예, 뭔가 값을 데이터를 바인딩 해주는 행위 발생을 할 것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예, 심플 버전을 한번 예, 이제 이렇게 어댑터를 정식으로 연동을 시켜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레이아웃 매니저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자 리사이클러 뷰에 set 어댑터 예, 모든 예, 예, 리스트와 예, 그 다음에 어댑터를 셋할 때 우리가 set 어댑터를 썼죠. 그리고 여기는 you 이제 my 어댑터를 생성해 주면서 바로 set 어댑터에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터가 요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 때문에 예, 여기 생성자에 보면은 예, array list string 우리는 심플 버전에서는 string이죠. 이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rray list 이름이 예, 메인 메소드 on create 안에서도 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위젯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될까요? 여기도 보면 리사이클러 뷰에 set adapter, new my adapter list 이 부분도 달라질 게 없죠. 그쵸? 예, 데이터를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그 리스트 값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각각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살펴볼까요? 네. 자, 실행이 되었는데 리사이클러 뷰라 그래서 예, 복잡한 메서드들을 다 구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적지 않게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성능, 그 다음에 네, 앞 시간에 얘기한 것이네요. 성능과 그 다음에 예, 구조가 예, 꼭뭐 뷰 홀더 같은 것도 옵션이 아니고 필수. 그래서 구조가 딱 갖추어져 있다. 어떤 메소드에서 뭐를 해야 하는가가 한 채 어긋남이 없이 갖추어져 있다. 예, 구조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전혀 디자인이 뭔가 뭐 항목도 그렇지만 항목 안에도 어떤 디자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요소를 가진 아이템은 어떨까요? 한번 가서 볼까요? 네, 가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여러 항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예, 위젯 하나하나의 예,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뷰는 어디서 결정이 되었고 예, 여기 커스텀 아이템 XML 여기서 결정이 되었죠. 그쵸? 예,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요런 부분들만 네, 그 다음에 요 배경색이 나타난 거 자, 이런 부분들만 사실은 리사이클러 뷰의 어떤 디자인 클래스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완성을 시켜놓고 결과만 비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메인 액티비티 자바가 이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컬러라든가 이런 아이템 간에 이 배경에 예, 요 마진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메인 액티비티 자바를 가보면은 리사이클러 뷰에 자, 리사이클러 뷰에 자, 여기 셋 어댑터에서 데이터만 만든 어댑터만 연동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add item decoration이라는 예, 메소드를 사용하고 거기에 new my item decoration이라는 예,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로 넣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우리도 이 부분을 심플 버전에서도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네, 그러면은 아이템 데코레이션 클래스를 만들고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와 뷰 홀더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먼저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고요. 자, 디자인을 위해서 리사이클러 뷰의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상속한 클래스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심플 버전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았으니까 심플 버전에 가서 이 아이템 데코레이션 클래스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플 버전에서 리사이클러 뷰의 set 어댑터 예, 여기 onCreate 안에 set 어댑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자인을 셋해야 될 것이다. 자, 리사이클러 뷰에 set 아이템 자, 여러분도 앞에가 셋이라서 아마 셋 하고 나서 결과가 왜 안 나오지? 셋 애니메이션만 있네. 자, 이렇게 할 텐데 자, 셋이 아니고 여기는 add 하면 아이템 데코레이션이 나오죠. 그렇죠? 네, add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어댑터처럼 new my 자, 우리가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상속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친근하게 my 아이템 데코레이션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쵸? 네, 미리 이번에는 데코레이션 네, 이렇게 생성자 해서 자, 이렇게 넣어줄 것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매개 변수는 만약에 아이템 데코레이션에도 만약 데이터가 필요하다.
아이템을 나누어서 여백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데이터 값을 보고 데이터 값이 A에서 K로 바뀔 때 간격을 더 준다던가 그렇게 할 때는 여기에 매개 변수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리스트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 나는 전혀 이 데이터 값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생성할 때 이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이템 데코레이션 클래스를 내려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뷰 홀더 클래스 있고 예, 그리고 여기 my adapter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아래에 자, 또 이너 클래스로 클래스 my item decoration extends 예,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템 데코레이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굳이 뭔가 정보를 위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필드를 굳이 만들지 않고 여기서 바로 생성자도 만들지 않고 여기서 오버라이드 메소드만 오버라이딩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get item offse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on draw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 draw ove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뭐 한 이 세 개 정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다 그래서 on draw over는 그 아이템들이 나타날 리스트 뷰의 위쪽에 Z축으로 화면 쪽에 뭔가 뷰를 추가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on draw는 아이템들의 뒷면에 뭔가 이미지를 추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아이템 옵셋만 한번 추가를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렉탱글 오브젝트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그래픽을 배우게 되면 그때 자세한 렉탱글 클래스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이 렉탱글의 어떤 사방의 내면에 마진 값처럼 보여지는 그 값들을 조정하는 것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get item offset인데 어떤 아이템인지에 대한 쉽게 말해서 포지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지션 값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유추해 보겠는데요. 인티저 포지션이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 포지션 값은 주지 않았지만 여기 페어런트 뷰에 대한 매개 변수가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지션 값을 페어런트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페어런트에서 get set이 아니고요. get child adapter position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뷰가 페어런트에서 몇 번째냐 이렇게 그래서 VIW 뷰를 넣어주게 되면 현재 뷰에 현재 아이템 뷰죠. 그렇죠? 아이템의 포지션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포지션 두 번째마다 좀 더 뭔가 렉탱글에 여백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히 그냥 포지션 자, 포지션이 0부터 출발하니까요. 더하기 1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연산 2로 나누어서 0이 되면 이렇게 그쵸? 그때 해줄 값과 else일 때 값이 다르게 그래서 여기에 아웃렛 이 렉탱글 하나하나 우리 아이템의 렉탱글이라고 이 아이템의 요 하나를 직사각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셋 해주게 되면 바깥
어떤 패딩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백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그 값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4개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부터 출발해서 이쪽 값, 위쪽, 오른쪽, 아래쪽. 자, 그래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될 때만 값을, 자, 왼쪽도 30, 자, 위쪽 30, 아래쪽도 30 해주는데, 오른쪽도 30 해주는데, 나누어서 2가 될 때만, 나머지가 2일 때, 짝수일 때만, 밑에 부분을 100의 값을 가지게 하고, else일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30, 30, 30, 3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30이 되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서 15, 위아래를 15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15, 자, 위아래를 15, 좌우는 30으로 주고, 짝수 번째 포지션에 해당이 될 때만 아랫부분을 100만큼 크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각형이 뷰라고 얘기했죠, 그쵸? 요게 이제 페어런트가 되는 것이, 요 안에 있는 뷰의 컬러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뷰 set background color. 자, 여기처럼 이제 컬러를 좀 조정하려면은 XML 문서, 리소스를 좀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요. 자, 뷰에 제가 이거를 프로젝트에서, 자, 리소스 부분을, 자, 여기 보면 value에, 리소스의 value에 colors 있어요. 그쵸? 여기 색깔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조금 다른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색깔 해주고요. 여기 X 다크는 조금, 조금 더 짙은 색깔로 해줄까요? 네, 이 정도 색깔로 해주고요. 여기처럼 비슷하게 이것도 조금 부드럽게, 조금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옆으로 가는 좋을까요? 네, 조금 얘는 조금 더 진하고, 이렇게 2개의 컬러를 주었고요. 이게 컬러 액센트죠, 그쵸? 이렇게 이제 조금 색깔 다루는 것도 조금 다루어 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액센트 컬러를 쓰기 때문에 get resource, 그 다음에 get color, 그래서 r color 안에 컬러 안에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컬러 액센트, 우리가 사용한 컬러로 배경을 주겠다는 거죠. 이 컬러로, 그쵸? 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안 되고요. 네, 여기 이제 이게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올라가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 여기 리사이클러 뷰에 add item decoration, new my decoration, new my, 여기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보면 my item decoration, 그래서 여기도 여기가 아마 소문자가 아니고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댑터도 적용해줬고 아이템 데코레이션도 적용을 해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템 데코레이션 만들 때는 데이터를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자를 추가해 줘야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데이터는 전혀 손대지 않고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는 생성자 없이 onDraw, onOverDraw 이런 식으로 get item offset이라는 메소드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심플 버전이지만 일단 이렇게 배경색도 아이템마다 줄 수가 있고 짝수 번째는 이렇게 간격도 좀 넓힐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을 적용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는 지금까지 심플 버전이라고 해서 간단히 텍스트 하나만 항목에 포함하는 것과 그리고 항목에 이러한 다양한 위젯들을 포함하는 경우로 비교해 가면서 실습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리사이클러 뷰는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 아이템까지 다 커버해서 리스트를 또는 그리드를 어쨌든 목록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댑터가 같이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은 뷰 홀더를 재사용해서 성능을 고려하였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이 뷰 홀더, 어댑터, 데코레이션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많이 구현해야 되고 상속받아서,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또 메소드들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만 이해만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과 애니메이션도 지원이 되는 그러한 뷰와 목록 뷰와 어댑터를 어댑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사이클러 뷰를 2회에 걸쳐서 실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